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스티코티타 우나쌤입니다. 오늘은 뜨독사 세 번째 시간이에요. 제가 질문을 실제로 많이 받았던 것 중에 도대체 이럴 때는 어떻게 시를 연결해야 할까 혹은 어떻게 시를 바꿔야 할까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쓰는 방법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보려고 해요. 일단은 기초적인 우리 기법들을 활용해서 뜨고 있는 중간에 실이 모자라서 연결하는 경우부터 뭐 네트백이나 좀 특수한 상황에서 연결하는 방법까지 실 연결에 관한 모든 것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뜨독사 출발해볼까요? 짧은 뜨기를 뜰 때, 긴 뜨기를 뜰 때, 안길긴뜨기를 뜰 때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의 경우는 우리가 그냥 기존에 작업을 하다가 실이 부족하거나 실이 생산하면서 생긴 매듭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걔가 이제 뜨면서 알아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잘라내야 하는 경우가 부득이하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그럼 자르고 다시 연결을 해서 가야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쓰실 수 있는 이제 실을 잇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는 그냥 이렇게 원형껏 떠가지고 직물을 일단 하나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제 하고 계신 작업에 맞춰서 따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로 짧은뜨기 작업하다가 실을 연결해야 하는 경우 한번 볼게요. 자, 우선은 우리가 이렇게 짧은뜨기를 막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실이 부족한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실을 연결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자, 그럴 때에는 첫 번째, 이 실을 안고 뜨시든 아니면 나중에 돗바늘로 숨겨주시든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여유실이 조금 있어야 해요.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바느질을 한다라는 기준으로는 한 20cm 정도는 남아있는 상황에서 연결을 해주시는 게 좋고, 자, 안고 뜨시는 게 가능하다 하시면은 그래도 한 10코 정도는 안고 떠주는 게 튼튼하니까 한 15에서 20cm 정도 여유가 남았을 때쯤 이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너무 짧으면 안고 뜬다 하더라도 그게 무조건적으로 튼튼한 방법은 아니라서 저는 조금 여유 있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짧은뜨기를 이렇게 해야 끝이 나는데 다 완성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우리 새로 연결해야 하는 실을 가지고 와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여러분 보시기 편하라고 다른 컬러의 실을 준비했고요. 우리 같은 실인 걸로 가정해보는 거예요. 자, 요 실도 마찬가지로 돗바늘로 나중에 숨겨줘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반대편에서 안고 떠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유를 조금 두시고 그 내가 지정해놓은 위치쯤에다가 요 미완성된 짧은뜨기가 걸려있는 바늘 위에다가 이렇게 걸쳐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고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원래 뜨던 실과 그리고 새로 걸어준 실 두 가닥을 중지손가락으로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요 새로 건 실을 끌고 나와주시면 이렇게 실이 바뀌게 돼요. 자, 이 친구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고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다음 코를 떠서 고정을 딱 시켜주시면 되는데 요때 안고 뜨실 분들은 새로 거는 실 말고 우리가 원래 뜨고 있던 실, 요 실 먼저 안고 떠주시면 요렇게 연결이 되는 모습이에요. 자, 안고 뜨지 않으실 분들, 돗바늘로 저는 연결할 거예요 선생님 하시는 분들은 신경 쓰지 않고 쭉 떠 나가주시면 되고 이제 안고 뜨실 분들만 요렇게 실 쭉 안고 떠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요 새로 걸어준 실은 요렇게 남게 되고요. 이 윗단에서 안고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이 여기 실을 새로 연결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코가 아직 얘가 고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바퀴 돌아서 이 윗자리로 다시 돌아오실 때 얘를 옆에 코 사이즈랑 잘 맞추어서 이렇게 모양 잡아주시고 바늘 넣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긴뜨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 긴뜨기의 경우는 우리 요렇게 뜨는 거잖아요. 긴뜨기는 짧은뜨기랑 똑같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실 감고 들어가서 나온 다음에 요 남겨야 되는 실의 양이나 요런 거는
짧은뜨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얘도 요렇게 해야 끝이 나잖아요. 다음 코까지 한번 떠보려고 했더니 실이 너무 조금 남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도 요 전 코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실 감고 들어가서 끌고 나오니까 바늘에 실이 3개가 됐어요. 그래서 원래 얘를 감아서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더 뜨기에는 실이 조금 모자랄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새로운 실을 아까랑 같은 방식으로, 짧은뜨기랑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끌고 나와주시고 똑같이 다음 코부터 작업을 쭉쭉 이어나가 주시면 이렇게 실이 변경돼서 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숨기는 방식, 안고 뜨는 방식은 짧은뜨기랑 동일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한길긴뜨기인데 한길긴뜨기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먼저 실 한번 감고 들어가서 엎어서 나온 다음에 우리 한길긴뜨기는 감아서 2개 빼고 감아서 2개 빼는 거잖아요. 먼저 한 번 감아서 2개를 빼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새로운 실을 가지고 오셔서 감아서 빼주시면 실이 바뀌어요. 자, 일단 저는 다음 코가 빼뜨기라서 일단 빼뜨기 진행할 건데 마찬가지로 뒷부분 잘 잡아주시고요. 다음 코를 진행을 해주세요. 우선은. 자, 그리고 나서 뒤에 한번 볼게요. 제가 뒤집을게요. 자, 뒤에 보면은 요렇게 실이 2줄 남아있는데 한길긴뜨기 같은 경우에는 실을 연결해주고 나면요. 안고 뜨거나 뭐 하기가 조금 애매해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매듭을 지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제 방식을 최대한 티 안 나게 예쁘게 제가 잘 쓰고 있는 방식을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인 정답은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저는 매듭을 짓는데 이 한길긴뜨기 매듭 지을 때 주의하실 점은 얘를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너무 세게 꽉 잡아당기면 앞쪽에서 보시면 여기 코가 폭 꺼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 친구랑 비교했을 때 요 코 무늬가 무너지거나 달라 보이지 않을 정도로 힘을 조절하셔가지고 한번 묶어주시고 2번째 매듭에서 힘을 꽉 줘서 묶어주시면 한길긴뜨기는 뒤쪽에서부터 코산이 약간 꽈배기처럼 이렇게 보이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매듭을 바짝 지어서 잘라내 주시면 티가 안 납니다. 혹시 이것도 불안해요 하시는 분들은 여유 실들을 조금 더 길게 남겨두셨다가 마무리 다 하시고 돗바늘로 사이사이 넣어가지고 조금 더 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한길긴뜨기의 경우는 이렇게만 연결해가지고 매듭을 지어서 잘라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단에서 컬러를 바꾸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단에서 컬러 바꾸는 방법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일단은 저는 짧은뜨기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기는 할 거고요. 앞에서 제가 지금 설명해드렸던 기본적으로 실 컬러를 바꿀 때 연결하는 위치 그거를 일단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짧은뜨기인데 제가 다음 단부터 이 빨간 색깔로 색깔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을 바꿀 때에는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제가 지금 1, 2, 3, 4, 5단까지 작업을 했거든요. 6단부터 빨간 색깔로 바꾸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빼뜨기랑 기둥코가 있는 경우라면은 빼뜨기랑 기둥코는 코로 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지금 여기 빼뜨기에서 컬러를 바꾸는 게 아니고 5단의 마지막 코에서 컬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 지금 일단 마지막 코를 제가 풀렀는데요. 여기 마지막 코에서 우리 아까 실 연결할 때랑 똑같아요. 완성 다 하지 마시고 마지막 코에서 내가 바꾸고자 하는 실 끌고 나와서 얘도 마찬가지로 둘 다 고정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3번째 손가락으로 잘 눌러주시고 저 이제 그러면 다음 코가 빼뜨기가 되겠죠? 빼뜨기 기둥코까지 딱 해주시면 일단 픽스가 된 상황이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빨간 색깔로 한 바퀴를 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마지막 코에서 바꾸지 않고 빼뜨기나 기둥코부터 색깔을 바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지막 코까지 뜬 다음 빼뜨기에서 색깔을 바꾼다. 그러면 빼뜨기 할 첫 코에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끌고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빼뜨기까지 뭔가 같은 색깔로 끝나고 기둥코부터 뿅 하고 새로운 색깔이 시작되는 느낌이실 거예요. 근데 얘가 실제로 나중에 직물을 다 떠놓고 보면 이렇게 빨간 색깔 한 바퀴 안에 핑크 색깔 짝대기가 하나 생기는 것처럼 나오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티 안 나게 깔끔하게 바꾸시려면 요 내가 바꾸고자 하는 단의 마지막 코에서 컬러를 바꿔주시면 요렇게 아예 한 바퀴를 돌아왔을 때 여기까지 빼뜨기까지 다 빨간 색깔로 채워지는 거라서 완전 깔끔한 빨간 색깔로 마무리가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한길긴뜨기에서 만약에 바꾼다라고 하면 한길긴뜨기면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올 때 이때 빨간색으로 색깔을 바꿔주고요. 자, 그리고 나서 똑같이 빼뜨기, 기둥코 하고 일단 첫 코까지 뜰게요. 저는 항상 이렇게 첫 코까지 떠놓기는 하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한길긴뜨기는 어떻게 마무리하기로 했죠? 매듭 짓기로 했잖아요. 뒤에 가서 매듭을 예쁘게 지어줍니다. 한번 살짝 묶을 때 앞에서 모양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번 더 꽉 이렇게 묶어주시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깔끔하게 컬러가 바뀌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초적으로 연결하는 위치는 항상 같아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특수한 상황에서 어떻게 실이 연결이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특수한 상황에서 실을 잇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일단 첫 번째는 평뜨기에서 실을 잇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짧은뜨기, 긴뜨기, 한길긴뜨기는 어느 위치에서 실을 걸어야 되는지를 알아봤기 때문에 예시는 짧은뜨기로 일단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제 바꾸는 그 뜨기 기법마다 그 위치에서 실을 걸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우선 제가 지금 막 평뜨기를 일단 떠났어요. 이렇게 뜨고 가고 있는데 지금 실이 모자란 거예요. 자, 요렇게 중간에서 실을 연결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실을 연결하는 건 같은 방법이에요. 자, 요렇게 하고 또 똑같이 다른 컬러로 연결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요렇게 여유 좀 두시고 이렇게 끌고 나와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일단 평뜨기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적으로는 안고 뜨는 방법을 이렇게 연결할 때는 그닥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왜냐면 평뜨기라는 것 자체가 앞뒤를 뒤집어 가면서 평면을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제 원칙적으로는 앞뒷면이 이 친구가 분명히 있는 친구이긴 한데 디자인에 따라서 어디가 앞면으로 쓰일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보통 있어요. 그래서 얘를 깔끔하게 티 안 나게 예쁘게 마무리를 해주려면은 일단은 조금 실을 여유 두고 연결을 해주신 다음에 돗바늘로 숨겨주시기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지금 보시면 얘가 이제 기존에 떴던 실이고 그리고 이게 지금 새로 건 실이에요. 짧은뜨기는 뒷면에서 봤을 때 이 친구가 코산이고 그리고 이렇게 시옷자 모양으로 짧은뜨기 뒷면에도 모양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모양을 맞춰서 실을 보통 숨겨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보면은 이 라임 색깔이 이렇게 한 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똑같이
요런 모양이 되도록 돗바늘을 끼워서 시옷자로 갈 수 있게끔 약간 요렇게 이쪽으로 보내주시고 하실 때 여기 코 사이즈 맞춰지는지 확인해 주시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되고, 자, 이 친구는 또 사실은 요렇게 올라가야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 새로 떴던 쪽으로 실을 보내주시는데요. 얘는 어디랑 연결이 돼 있냐면 이 코 앞면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마지막에 실 바꿨던 코. 그래서 제가 얘를 당기면 잘 보세요. 보이세요? 얘가 줄어들죠. 새로 건 실을 숨기실 때에는 바뀐 첫 코의 코 사이즈가 올바르게 잘 잡혀 있는지, 얘도 제가 당겨볼게요. 당기면 줄어들죠.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주변 코 사이즈랑 잘 맞게 일자로 잘 되어 있는지 체크해 주시면서 당겨 주셔야 되고, 자, 원래 우리가 떠왔던 실, 이 친구는 직접적인 우리 코 표면에 모양에 영향을 주는 친구이기 때문에 너무 세게 당겨서 이 친구의 모양을 흐트러뜨리지 않는지 요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은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절대로 같은 구멍, 같은 방향으로 숨겨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한쪽에만 실이 너무 많이 쏠리게 되면 그쪽 부분만 두꺼워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시옷자는 그려지지 않았지만, 자, 한 친구는 이쪽으로, 한 친구는 이쪽으로. 이제 뭐 물론 마무리는 우리가 나중에 할 거니까 쭉 뭔가 직물이 나와 있겠죠. 자, 그 상황에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만나지 않고 잘 숨겨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평뜨기를 하다가 제가 지금 뜨고 있는 게 2단인데요. 3단부터 라임으로 색깔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겠죠. 빼뜨기 기둥코는 없지만 제가 3단부터 컬러를 바꾸고 싶기 때문에 2단의 마지막 코에서 컬러를 바꿔볼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코까지 요렇게 뜬 상태에서 요 라임 컬러로 마무리를 해주는데, 역시나 실은 조금 여유 있게 남겨주시고요. 자, 그대로 기둥코 세워서 일단은 몇 코 더 작업을 해볼게요. 일단 제가 실을 바꾸고 한 단을 지금 떴거든요. 이 색깔 좀 예쁘네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바꾼 코, 요 코거든요. 이 노란색 마지막 코 보면은 엄청 길어져 있어요. 왜냐면 이 친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고 고정이 안 된 상태인데 제가 지금 바로 다음 단을 떠버려서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 이 코의 표면을 좌지우지하는 친구가 원래 뜨던 실이었다고 말했죠. 이 친구 한번 당겨볼게요. 당겼더니 이 길쭉했던 애가 이렇게 줄어드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쵸? 먼저 이렇게 어느 정도 잡아당겨서 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어느 정도 사이즈가 맞게끔 조절을 해주신 다음 얘 뒷면에서 먼저 이쪽 방향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숨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윗단을 이미 떠버렸기 때문에 코는 일단 픽스가 된 걸로 보여지고, 지금 얘를 당기면 아마 기둥코가 줄어들 거예요. 기둥코가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는 모습이 당겨서 이게 쪼그라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여기서 이렇게 오시면 안 되고요. 요 뒤쪽으로 가서 여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사이즈 어느 정도 맞게끔 잘 잡아준 다음에 여기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안 가고 이 밑에 단, 구멍 바로 아래에 있는 단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겨줄 건데 살짝 당겨놓고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번 당겨볼게요. 슉슉슉 당겼더니 얘가 줄어들었죠. 그래서 말리거나 쪼그라들지 않게끔 어느 정도 얘네랑 비슷한 사이즈 될 정도까지 되셨다 하면은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숨겨주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요 라임 컬러 한번 볼게요. 보면은 코 사이로 라임이 보여요. 그쵸? 요 부분. 그래서 얘는 방금 이 친구는 뒤쪽에서 이제 아랫단부터 숨겼는데요. 얘는 이렇게 내려서 숨기면 여기에 라임 색깔이 보이기 때문에 바로 이 라임색 단부터 숨겨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 위로 올라가서 당겨서 앞에서 보여드릴게요. 슉 당겨주시면 아예 안 보일 수는 없지만 좀 최대한 덜 보이게끔 조금 더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뜨기에서 단 바꾸면서 컬러를 바꿀 때 또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요 단까지는 다 뜰 수 있을 것 같고 세실을 연결해야 될 것 같다 하실 때에도 쓰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까지 해서 예쁘게 잘 뜨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사슬에서 실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해요. 가방 이제 어깨끈 할 때 사슬 한 120개 떠야 되는데 한 80개까지 신나게 떴는데 실이 끊어진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게 진짜 열받거든요. 이제 그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주 심플합니다. 알려드려야 하나 싶었긴 했는데 혹시 이것마저도 모르실 수 있어서 일단 넣어는 봤고요. 사슬에서 연결할 때에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실 끌고 오셔가지고 그대로 사슬을 이어가 주시면 돼요. 쉽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마무리는 어설프게 실을 숨기려고 하면은 이제 오히려 직물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코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 인척하는 매듭을 하나 지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친구도 일단 처음에 묶을 때에는 조금 너무 세게 말고 여유 있게 한번 묶으면서 앞쪽에 이 머리 따은 예쁜 모양이 주변의 사이즈와 다르지 않게 잘 잡혀 있는지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제가 확 당겨 볼게요. 확 당기면 아까랑 다르죠. 이렇게 비틀어지거나 여기가 이렇게 쪼그라지는 불상사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잘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 정도 위치에서 묶으면 될 것 같다 싶은 두 번째 순간에 있는 힘껏 매듭을 묶어주시면 됩니다. 양옆에 잘 잡아주시고 꾸악 이렇게 묶어주시면 앞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사슬이 연결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그냥 바로 잘라주시고, 저희 그 공예용 브러쉬 본드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여기 가운데 매듭 같은 데 발라주시면 더 튼튼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얇은 실의 경우는 거의 티 안 나니까 이대로 연결해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사슬을 이용한 뜨개를 할 때, 우리 뭐 네트백을 뜬다던가 이제 무늬 뜨는 거 있잖아요. 멍석뜨기라든지 가마뜨기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뜨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네트백 뜰 때 이제 실을 어디에서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 것인가, 요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트백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같이 이용해서 이렇게 네모네모 창문 모양을 만들면서 올라가는 네트백. 자, 요럴 때는 저 개인적인 의견은 한길긴뜨기에서 실을 바꾸는 걸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조그만 네트백을 하나 떠놨는데요. 실이 뜨다 보니까 요렇게 사슬까지 떴더니 실이 좀 애매해. 아, 그럼 나 배웠으니까 사슬에서 연결해야겠다. 요렇게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또 실을 알뜰살뜰하게 쓰고 싶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우리는 이왕이면 예쁘게 뜨고 깔끔하게 뜨는 게 좋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잉여실을 조금 버리게 되더라도 요 바로 전 단계의 한길긴뜨기에서 실을 바꾸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가기에는 살짝 모자라 싶을 때 마지막 한길긴뜨기에서 이렇게 실을 새로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고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뜨개인 사슬까지 일단 떠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얘를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방법대로 매듭을 지어줘요.
요렇게 자, 한길긴뜨기 실 연결할 때 저는 보통 대부분 그냥 매듭 지어서 마무리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이런 네트백의 경우에는 이 친구가 면을 이루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멍이 있다 보니까 돗바느질을 할 곳이 더욱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사슬실 바꿀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설프게 괜히 숨긴다고 얘한테 막 이렇게 바느질을 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네모네모 예쁘게 모양이 나와야 되는 친구들인데 어설프게 무늬가 뚱뚱해지는 곳이 생겨가지고 더 안 예뻐지거든요. 자, 그래서 사슬에서 바꾸지 말고 한길긴뜨기에서 바꾸자. 그리고 나서 튼튼하게 매듭 짓고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공예용 본드 사용해서 매듭 부분 마무리해 주시고 나면 이렇게 안에서 보면 물론 티는 나겠죠, 여러분. 그렇지만 앞에서 봤을 때는 제가 다른 컬러로 해서 그렇지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편하면서도 좀 깔끔하게 마무리가 가능하니까요. 요런 네트백 뜨실 때는 잉여실 조금 버려지는 거 아깝기는 하지만 한길긴뜨기에서 실을 바꾸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는 피싱 네트 스타일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뜯어 말아서 가짠쳐 너무. 요렇게 다 만들고 나면 요런 다이아몬드 무늬 형태로 올라가지는 요런 네트백이 있어요. 제가 펼쳐서 보여드리면 얘가 늘어나면 요런 형태로 사슬이랑 빼뜨기만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가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요럴 때에는 또 어떻게 실을 바꿔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사슬을 막 뜨고 있는데 실이 모자라요. 이럴 때에는 빼뜨기에서 연결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예뻐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잉여실이 조금 아깝지만 전 무늬까지 풀어줄게요. 자, 해서 이 친구를 지금 여기 얘가 무늬 원래 제가 연결해놨던 것까지 지금 푼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 무늬에서 빼뜨기로 붙여줄 때 이렇게 해서 빼뜨기에서 실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얘도 고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중지손가락으로 나머지 실들 잘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무늬를 일단 다음 무늬를 완성을 해놓을게요. 5, 6, 7, 8 하고 빼뜨기. 자, 그럼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자, 이 친구는 지금 여기 다른 데 떠놓은 거 보시면은 어차피 빼뜨기 있는 데에서 이렇게 겹쳐지는 구간들이 생기기 때문에 굳이 이 사슬에다가 매듭을 지어서 뭉툭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안쪽을 보지 않으면 티가 안 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더 예쁘게 만들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이 빼뜨기 부분은 특별히 모양 같은 거 신경 써줄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튼튼하게 꽁꽁 2번을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그대로 짠! 이렇게 앞면에서는 티가 나지 않고요. 뒤에서도 아주 튼튼하게 마무리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모네모 창문 한길긴뜨기나 두길긴뜨기를 사슬과 같이 쓰는 그런 네트백을 만들 때에는 한길긴뜨기에서 실을 바꿔준다. 실을 또는 연결해준다. 자, 그리고 요런 피싱 네트 스타일 요렇게 사슬이랑 빼뜨기 또는 짧은뜨기랑 혼용해서 만드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요 모아지는 빼뜨기 부분에서 연결해준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우리 멍석뜨기나 잔디뜨기라고 불리는 무늬뜨기가 있어요. 걔도 사슬을 같이 이용해서 뜨는 기법인데요. 거기에서는 우리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 친구는 이제 부르는 이름이 좀 다양한 무늬뜨기의 한 종류예요. 좀 쉽기도 한데 뜨고 나면 좀 이렇게 예쁜 모양이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친구고 저희 미스티코티타에는 이제 여름 가방 중에 이 패턴을 쓰는 친구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 사슬뜨기랑 짧은뜨기 요거를 이렇게 교차해 가면서 뜨는 방식이고 이제 사슬을 뜬 부분에 윗단에 올라가서는 사슬을 감아 떠주는 그런 방식으로 요런 무늬가 완성이 되는 친구예요. 그래서 뭐 얘도 마찬가지로 어디에서 연결을 하셔도 뭐 관계는 없죠. 그리고
짧은뜨기에서 연결한 다음에 뭐 안고 뜨시는 것도 뭐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바느질을 덜 하자.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것저것 해보니 이 친구는 사슬에서 실을 연결하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지금 실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만약에 짧은뜨기에서 바꾸겠다라고 한다면 이 상태로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우리 배운 대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문제가 이 무늬는 한 코를 건너뛰면서 가거든요. 그러면 안고 뜬다 치면 뒤에 이 안고 가는 실이 한 코만큼 공백이 생겨서 보이게 돼요. 자, 그러면 돗바늘로 숨긴다? 이것마저도 좀 튼튼하지 않은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친구를 짧은뜨기 뜬 다음 이제 사슬 하나 뜰 차례인데 이 사슬에서 한번 바꿔보려고 해요. 그래서 실을 좀 이렇게 여유있게, 너무 길지는 않아도 되는데요. 그 매듭은 묶어야 되니까 좀 여유있게 잘 잡아주시고 사슬 뜨고 그 다음 이제 사슬 라인 감아뜨 짧은뜨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사슬까지 하나 뜰게요. 이렇게 두고 우리가 지금 사슬에서 실을 바꿨잖아요. 여기서 우리 사슬 바꿨을 때 아까 매듭 지었던 것처럼 똑같이 확 쪼그라들지만 않게 해서 꽝꽝 묶어주신 다음에 얘를 잘라서 뭐 공예용분도 있으시면 마무리 해주셔도 되고요. 어쨌든 잘라주세요. 그리고 나서 일단 제가 한 바퀴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했던 그 사슬에 짧은뜨기 할 차례거든요. 그러면 제가 왜 사슬에서 하는 게 편하다고 했던 이유가 어차피 매듭 지어버렸죠. 그러니까 뭐 바느질로 실 숨기거나 할 필요 없는 상태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슬은 어차피 우리가 짧은뜨기로 감아 떠서 안 보이게 만들어 버릴 거니까 제가 떠볼게요. 그러니까 매듭도 자동으로 숨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점은 혹시 이런 식으로 사슬이랑 어떤 뜨개 기법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요런 무늬를 낼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기법에서 실을 바꾸시게 되면 안고 뜨는 것도 조금 애매해지고 바느질을 하는 것도 약간은 수고로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럴 때에는 요 무늬가 되어주는 사슬에서 실을 바꾸시는 편이 훨씬 더 작업하기가 편하다. 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은 다양한 상황에서 또 기초부터 응용까지 실 바꾸고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여러분의 즐거운 뜨개 생활에 오늘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더 궁금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